식모는 집이나 지켜. 로열백화점 잔치 초대장이 왔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으로 온 초대장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걸 빼앗더니 저만 집에 두고 떠났습니다. 찰칵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가둔 겁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의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비상금은 가져갔으니 찾지 마. 가두고 돈까지 훔쳐가다니.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최 비서, 내 백화점에 불청객이 왔대요. 잠시 후 그 백화점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다용도실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35살 지은은 구부정한 자세로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시어머니의 트위드 재킷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아르의 제품이었죠. 지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김장 100포기를 혼자 담그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재킷 수선까지 맡기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은은 피로에 찌든 눈을 비비며 재킷의 해진 부분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단을 쓸어보는 순간 지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특유의 질감, 이 정교한 직조 방식. 지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단을 직접 고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10년 전 지은은 유럽 패션계를 뒤흔든 전설적인 디자이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담 H라고 불렀어요. 25의 나이에 루아르라는 브랜드를 론칭했고 첫 번째 컬렉션은 전 세계 상위 0.1%만이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 세계 유명 도시의 패션쇼장마다 그녀의 이름이 울려 퍼졌었죠. 바로 지금 시어머니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이 재킷이 그 첫 컬렉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입술 끝이 씁쓸하게 올라갔다가 이내 힘없이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이렇게 허름하게 굴러다니고 있다니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재킷 한 벌의 가격이면 웬만한 중형차 한 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시댁에 오기 전 선물했던 재킷을 시어머니는 그 가치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허영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마담 H가 아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고급 로열 백화점 회장의 외동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안에서 8년째 식모처럼 부려먹히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새벽 6시가 되자 지은은 수선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된장찌개를, 시어머니는 북어국을, 남편은 계란말이를, 시누이는 과일을 깎아달라고 했었죠. 4명의 입맛에 맞춰 각각 다른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은의 어깨가 축 처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도마 앞에 섰습니다. 7시 반 식구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숙은 수선된 재킷을 들어 올리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까딱거리더니 이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넌 어쩜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니?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꼭 공장 미싱사 같아. 천상 식모팔자야, 식모팔자. 지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국자를 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상처받는 것조차 지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킷을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번졌어요. 그나저나 이게 그 유명한 루아르 막긴 맞나 봐. 전 세계에서 0.1%만 입는다는 거. 내 안목이 역시 틀리지 않았어.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으로는 쓴웃음이 새어나왔죠. 저 재킷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식탁에서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재킷을 만든 사람 역시 자신뿐이었고요. 남편 민석이 밥을 먹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양복도 다려놔. 중요한 미팅 있어. 네, 알겠어요. 지은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대답이었죠. 민석은 아내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은은 문득 8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석은 분명히 말했었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신혼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지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굽은 어깨, 갈라진 손, 핏기 없는 얼굴. 8년 전 결혼식 날에 환하게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빛조차 지은의 마음까지는 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지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울면 안 되었습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지은은 거칠어진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 스케치를 하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설거지와 빨래에 찌들어 갈라지고 트고 있었죠.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우편물 하나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고급스러운 봉투. 거기에는 로열 백화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이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금빛 테두리가 둘러진 봉투였어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우편물이 아니었죠. 지은은 봉투를 받아들고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로열 백화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세계에서 온 편지였기 때문이죠. 봉투를 뒤집어 보니 수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로열백화점 창립 50주년 기념 VVIP 브랜드 런칭 파티.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지은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이 분명했어요. 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였지만 딸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초대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신우이 민정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뭐가 왔어? 민정은 지은의 손에서 초대장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지은이 미처 말릴 틈도 없었어요. 민정의 눈이 초대장을 훑더니 순식간에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엄마 이리 와봐. 민정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 말숙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남편 민석과 시아버지까지 거실로 모여들었죠. 온 가족이 초대장 하나에 우르르 몰려든 것입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초대장을 낚아챘습니다. 금박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입이 쩍 벌어지더니 헉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거 로열백화점 VVIP 파티 초대장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기쁨이 번지고 있었어요. 신우이 민정도 어깨를 들썩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무나 못 가는 거야. 재벌이나 연예인급만 초대받는다고. 우리 집에 이런 게 오다니. 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저기, 그거 제 이름으로 온 것 같은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지은을 쳐다보았죠. 그 눈빛에는 황당함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당신이 무슨 주제에? 이거 우리 엄마 이름 오기 된 거야. 말숙이랑 지은이랑 발음이 비슷하잖아. 주제 파악 좀 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8년 동안 뼈저리게 배워왔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초대장을 자기 품에 쏙 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 이름으로 온 거지. 내가 요즘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면서 VVIP 됐잖아. 그것도 모르니?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문화센터 몇 번 다녔다고 로열 백화점 VVIP가 될 리 없었죠. 그 파티에 초대받으려면 최소 1년에 수억 원은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구박뿐이었으니까요. 신우이 민정이 벌써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바쁘게 화면을 넘기고 있었어요. 엄마, 파티 드레스 사야 해. 이런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창피당해. 그래. 나도 새 옷 사야겠다. 머리도 해야 하고 내일도 받아야 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벌써부터 들떠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남편 민석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야지. 거기 가면 인맥 쌓기 좋잖아. 사업에 도움 될 거야.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온 가족이 가자.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냐. 지은은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파티 드레스 얘기, 명품 가방 얘기, 유명인 만나면 어쩌겠다는 얘기. 끝도 없이 이어지는 허영의 향연이었죠. 지은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보내준 초대장이었습니다. 8년 만에 아버지가 손을 내민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자 피 맛이 났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파티날 우리 옷 다 다려놔야 해. 그리고 그날 우리 나가면 집 잘 보고 있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싱크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체념만 가득하던 지은의 눈빛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무언가 다른 빛이었습니다. 지은은 젖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의 가슴 속에서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옷을 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드레스, 시누이의 원피스, 남편의 정장, 시아버지의 양복. 네 벌의 옷을 완벽하게 다리느라 팔이 저려왔어요. 다리미에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올라왔지만 지은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침 8시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들뜬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어젯밤 미용실에서 한머리를 만지작거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누이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이리저리 들어보며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그 가방은 지은이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 카드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이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시누이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죠. 언니,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 재벌들이랑 연예인들 오는 데야. 언니가 무슨 옷을 입고 가게?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꾹 참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초대장은 제 이름으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 민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야? 당신 촌스러운 꼴로 따라오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오늘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사업 망치게 생겼네.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지은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넌 오늘 집에서 할 일이 있어. 곰국 끓여놔. 사골 12시간 푹 고아야 해. 그리고 베란다 청소도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오늘 다 해놔.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11시 시댁 식구들이 집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향수를 뿌렸어요. 달콤한 향기가 거실에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 향기가 지은의 코끝을 찔렀죠. 남편 민석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지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얌전히 집이나 지켜.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을 밀어보고 당겨보고 손잡이를 흔들어 보았지만 소용없었죠. 밖에서 잠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설마 가족이 자신을 가둬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집에 가둬놓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식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흰 종이 한 장, 남편의 글씨체였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 촌스러운 꼴로 파티 오면 내 사업 망해. 얌전히 집이나 지켜. 그리고 당신 서랍에 있던 돈은 내가 가져갔으니까 찾지 마.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랍에 있던 돈. 그건 지은이 8년 동안 몰래 모은 비상금이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아껴 쓰고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었죠. 장 볼 때 거스름 돈을 모으고 시어머니가 준 용돈에서 조금씩 빼서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집을 나가야 할 때를 대비해서 몰래 간직해왔던 희망이었어요. 지은은 허겁지겁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8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내의 비상금을 훔쳐가다니.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쯤 지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대신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이를 악물자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참고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죠.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짓밟힐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어요. 겨울 이불 사이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죠. 상자를 열자 휴대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르는 지은만의 휴대폰이었어요. 전원을 켜자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어요. 지은은 그 번호를 8년 동안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최비서 나야. 지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차 대기시켜요.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8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며느리 한지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로열 백화점 회장의 딸, 전설의 디자이너 마담 H. 그녀가 드디어 깨어난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20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모든 감정이 가라앉아 있었죠. 그때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찰칵.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스르륵 열렸죠.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를 깊이 숙인 채였어요. 아가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였어요. 지은의 아버지, 로열백화점 회장의 수석 비서였죠. 그의 눈가에는 미세하게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아가씨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지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최 비서.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반가움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을 식모 취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은은 낡은 실내화를 벗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로열백화점 의전 차량이었어요. 경호원이 재빨리 달려와 뒷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매년 초대장을 보내셨지만 아가씨께서 한 번도 응하지 않으셔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못난 짓을 했죠.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다만 항상 걱정하고 계셨어요. 지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8년 전 지은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어째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느냐고요. 하지만 지은은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죠.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는 20분 만에 로열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내린 곳은 일반 고객들이 드나드는 정문이 아니었어요. 백화점 뒤편에 있는 VVIP 전용 출입구였죠. 그곳에는 이미 백화점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그들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도 없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최상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VVIP 전용 드레스룸이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거울이 있었고 그 앞에는 화장대와 의자가 놓여 있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아가씨. 여성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갈라진 입술, 생기 없는 눈. 8년간의 고된 생활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지은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하죠. 그 한마디에 드레스룸이 분주해졌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달려왔고 헤어 디자이너가 도구를 챙겼어요. 네일리스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본 네일리스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정성스럽게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푸석했던 피부에 생기가 돌았고 갈라진 입술은 촉촉한 빛을 띠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지은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어요. 기름기 없이 푸석거리던 머리결이 윤기 있게 빛나기 시작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울 속의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화장은 은은하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입술은 우아한 와인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높이 올린 머리는 기품이 넘쳤습니다. 아까까지 거울에 비치던 지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의 손에는 검은 옷 커버가 씌워진 드레스가 들려 있었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옷 커버를 벗기자 숨이 멎을 것 같은 드레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였어요. 어깨선은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허리 라인은 날렵하게 들어갔습니다. 치맛단에는 수천 개의 작은 크리스털이 박혀 있어서 조명을 받을 때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렸죠.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드레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0년 전 마담 H로 활동하던 시절에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벌뿐인 드레스. 당시 유명 여배우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사겠다고 했지만 지은은 끝내 팔지 않았어요. 언젠가 특별한 날에 직접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드레스를 쓰다듬었어요. 손끝에 닿는 실크의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드레스는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죠.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히 보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와 색이 바랜 티셔츠를 벗었어요. 8년 동안 입고 다녔던 옷들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옷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드레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실크 원단이 피부를 감싸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피부처럼 완벽하게 맞았어요. 지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8년 전에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어깨를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주눅 들어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이 서 있었죠. 탈의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레스룸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가씨. 최 비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보석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지은이 목에 목걸이를 걸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 기다렸어. 그것은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마담 H가 드디어 돌아온 것이죠. 준비되셨습니까, 아가씨? 최 비서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지은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미소였죠. 마담 H라고 불러요. 오늘부터 다시. 최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담 H. 지은은 드레스룸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파티장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이 올 줄도 모르고 허영을 부리고 있겠죠.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짜 명품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같은 시각 로열 백화점 파티장은 화려함의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1층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벌가의 회장들, 유명 연예인들, 정계 인사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명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연회장을 감싸고 있었고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이 소리 없이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모든 것이 우아하고 품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격 있는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죠. 시어머니 말숙은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쩍 벌어졌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이렇게 큰 샹들리에는 처음 본다. 말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흠칫하며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말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감탄사를 연발했죠. 민정아, 이것 좀 봐. 저기 저 사람 방송에서 본 사람 아니야? 어머, 진짜네. 신우이 민정이 엄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 우리도 초대받아서 온 건데. 말숙은 당당하게 어깨를 펴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것을 100만 원짜리 명품이라고 속아서 산 가품이었죠. 원단이 값싸 보였고 봉제선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조금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가품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 민석은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눈에 욕심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인맥 좀 만들어야겠어. 저기 저 사람 재벌 회장 아니야? 민석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민석의 양복이 싸구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회장 구석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그는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어색하게 만지작거리다가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이상하네. 사이다가 더 맛있겠다. 주변에서 클럭클럭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들린 것이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왜 사람들이 웃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말숙은 뷔페 테이블 앞에 딱 붙어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어요. 캐비어, 랍스터, 트러플 파스타,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말숙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이게 다 공짜라며? 아이고, 잘됐다. 말숙은 접시를 2개나 들고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접시에는 고기류를, 다른 접시에는 해산물을 담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핸드백을 슬쩍 열었습니다. 이 빵 좀 싸가야겠다.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겠네. 말숙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테이블 위에 빵을 핸드백에 쓸어 담았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냅킨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웨이터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티장을 돌아다니며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유명인이 보이면 슬쩍 옆에 가서 같이 찍히려고 했죠.
잠깐만요. 사진 한 장만요. 민정이 어느 유명 배우 옆에서 셀카를 찍으려 하자 배우의 매니저가 정중하게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허락 없이 촬영은 곤란합니다. 민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뭐야, 인기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네. 나중에 인기 떨어지면 알아서 기어와. 민정은 쏘아붙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 파티에 들어온 거냐?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숙이 뷔페 테이블 앞에서 옆 사람과 부딪혔어요. 상대방의 드레스에 음식물이 튀었습니다. 아! 상대 여성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드레스에는 랍스터 소스가 묻어 있었어요. 분명 비싼 명품 드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말숙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아이코, 내 옷,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상대 여성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부딪힌 건 당신인데요? 뭐야, 말대꾸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말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만지 알아? 마담 H 신상이야, 마담 H. 말숙은 자신의 드레스를 가리키며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누군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게 마담 H 드레스라고요? 가품인 게 여기서도 보이는데.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말숙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품이라니.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면서 소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파티장의 품격 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누군가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면을 쓴 채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가면은 검은색 레이스로 된 것이었어요. 눈 부분만 뚫려 있어서 얼굴의 반쪽이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가면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어요. 지은은 잔을 천천히 흔들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창피를 당하는 모습도 보였죠. 남편이 명함을 내밀다 무시당하는 모습도요. 지은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경멸이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을 식모처럼 부려먹던 사람들, 자신의 돈을 훔쳐가고 문을 잠그고 가둬버린 사람들, 그들이 지금 저 아래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와인 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재미있는 구경이네요. 옆에서 최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가씨를 8년 동안 저렇게 대했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화날 것까지는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오늘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지은은 와인 잔을 난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가면 뒤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최 비서, 파티 메인 이벤트가 언제죠? 30분 뒤입니다. 샴페인 타워 점등식이 있습니다. 좋아요.
지은은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주인공인 것처럼요. 지은의 입술이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미소였어요.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미소였습니다. 구경 잘했어요. 지은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제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네요. 지은은 테라스를 떠나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최 비서가 조용히 따라왔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로 지은의 드레스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30분 뒤에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지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또각또각, 또각또각. 그것은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파티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샴페인 타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높이만 3미터가 넘었어요. 수백 개의 크리스털 잔이 피라미드 형태로 쌓여 있었고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타워는 로열 백화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잔 하나하나가 수제작 크리스털이었고 타워 전체의 가치는 수천만 원을 호가했어요.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샴페인 타워 점등식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최상단의 잔에 샴페인을 부으면 황금빛 액체가 폭포처럼 흘러내리며 모든 잔을 채우는 것이죠. 그 순간 조명이 바뀌면서 타워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점등식을 기다리며 타워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파티장을 돌아다니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타워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조각같이 잘생겼습니다. 모델 출신 배우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모델이었습니다. 이번 파티의 홍보 모델로 섭외된 사람이었죠. 민정의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어머, 저 사람 완전 내 스타일인데? 민정은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올리며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다른 모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정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모델이세요? 완전 잘생기셨다. 남자가 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파티에 VVIP로 초대받았거든요. 우리 가족이 되게 유명해서요. 민정은 목소리를 높여 자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았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남자의 관심을 끄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시군요. 남자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슬쩍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죠. 저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아,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남자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얼굴에 실망은커녕 오기가 떠올랐어요. 에이, 뭘 그래요? 연락처 하나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민정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샴페인 타워에 받침되었어요. 균형을 잃은 민정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 민정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손이 공교롭게도 샴페인 타워의 하단부를 쳤어요.
크리스털 잔 몇 개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습니다. 흔들리던 잔 하나가 옆에 잔을 건드렸습니다. 그 잔이 또 다른 잔을 건드렸어요.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죠. 사람들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와르르르르. 굉음과 함께 샴페인 타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 잔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끝없이 이어지는 파열음에 사람들이 귀를 막았어요. 바닥에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샴페인이 바닥에 쏟아져 무릉덩이를 만들었어요. 몇몇 하객들의 옷에 유리 조각과 샴페인이 튀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바닥에는 유리 조각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말숙이 달려왔습니다. 무너진 타워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보고는 허겁지겁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엄마, 나 어떡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파티장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무너진 타워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시어머니 말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교활한 빛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워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알바생을 발견했죠. 알바생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파티장 서빙을 위해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그는 무너진 타워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숙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알바생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야. 저 알바생이 밀었어. 청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똑똑히 봤어. 내가 타워를 밀었잖아. 말숙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자기 딸의 잘못을 덮으려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민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 저 사람이 밀었어. 내가 봤다고.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기 서 있기만 했는데요. 시끄러워. 내가 안 밀었으면 타워가 왜 무너져? 말숙이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어요. 청년의 뺨을 때리려는 것이었죠. 청년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손바닥을 피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세요. 차갑고 낭낭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2층 계단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별처럼 반짝거렸어요. 얼굴에는 검은 레이스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가면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말숙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계단 위의 여자를 올려다보았어요. 왠지 모를 위압감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말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예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또각또각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여왕이 걸어오는 것 같았죠.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가 무너진 타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잠시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뭐야?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말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당당하지는 못했어요. 여자의 눈빛에 눌리는 느낌이었죠. 여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말쑥이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이 파티장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타워를 넘어뜨린 건 저 청년이 아니라 당신 딸이에요. 모델에게 치근덕대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 거죠. 민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민석도 소란을 듣고 달려왔어요. 가족 전체가 그 자리에 모인 것이죠.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당신 뭔데 우리 가족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면 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민석은 그 눈빛에 왠지 모를 오한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그 말에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집이라니 무슨 소리지? 사람들의 눈빛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여자는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 레이스 가면을 벗기 시작했어요. 가면이 스르륵 벗겨지면서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쩍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가면 아래서 드러난 얼굴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레이스 가면이 스르륵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얼굴이 조명 아래로 드러났어요. 시어머니 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덜컥 벌어졌어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죠. 며느리?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자. 그 얼굴은 분명히 며느리 한지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몸빼 바지를 입고 김치를 담그던 그 며느리가 지금 여왕처럼 서 있었던 것이죠. 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말숙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경악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라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둬놓고서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잠갔다고? 사람을 가뒀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괜히 따라오면 창피할까봐 그런 거잖아. 창피요? 지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민석이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누가 누구를 창피하게 한다는 거죠? 지은의 시선이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품 드레스, 시누이의 싸구려, 가방, 남편의 값싼 양복. 그녀의 눈빛에 경멸이 스쳐 지나갔어요. 뷔페 음식을 핸드백에 담고 모델에게 치근덕대다 수천만 원짜리 타월을 넘어뜨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분들이 창피를 말씀하시네요. 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 말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야, 이년아.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해? 말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은이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은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요? 지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8년간의 서러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8년 동안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새벽부터 밤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고 인격 모독을 일삼던 분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셨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누구도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죠.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께 다 말씀드릴까요? 지은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들, 유명 연예인들, 정계 인사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명사들 앞에서 시댁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죠. 민석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여보, 됐어, 그만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민석이 지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지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그 눈빛에 질려 손을 거두었어요. 8년이에요. 지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8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4사람의 빨래와 청소를 하고 김장 100포기를 혼자 담그고 밤새 옷을 수선했어요.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요. 오히려 식모팔자라고 천상공장 미싱사라고 비웃음만 들었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말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시집살이요? 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를 가두고 제 돈을 훔쳐가는 것도 시집살이인가요? 그 말에 연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훔쳤다고? 사람들의 눈빛이 시댁 식구들에게로 쏠렸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침에 아내의 서랍에서 가져간 돈 500만 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건 잠깐 빌린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빌렸다고요? 지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몰래 모은 비상금을요? 장 볼 때 거스름 돈 모으고 용돈에서 1푼, 2푼 빼서 숨겨둔 돈을요? 쪽지 한 장 남기고 가져간 게 빌린 건가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어요. 지은이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그 옷들. 지은이 손가락으로 시어머니의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셨죠? 말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아니야. 내 돈으로 샀어. 네. 어머님께서 제 지갑에서 몰래 가져가신 그 카드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아버님 양복도, 시누이 가방도, 남편 구두도 전부 제 카드로 긁으셨죠. 그것도 제 허락 없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발뺌하고 싶어도 증거가 있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시누이 민정이 쏘아붙였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오기가 발동한 것이죠. 가족끼리 그 정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언니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난리야? 지은은 천천히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지은이 손을 들어 자신의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이 드레스 알아보시겠어요? 민정이 지은의 드레스를 훑어보았습니다. 미드나잇 블루 실크, 크리스털 장식.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설마 이거 마담 H? 민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마담 H의 작품을 몇 번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드레스는 10년 전 마담 H가 디자인한 작품이에요. 세상에 단 한 벌뿐이죠. 당시 할리우드 여배우가 10억을 제시했지만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입고 있는 건데?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미소였죠.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 그 말은 즉 눈앞에 이 여자가 바로 마담 H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한지은이에요. 지은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루아르 브랜드의 창시자 마담 H. 그리고 로열 백화점 회장의 외동딸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 말숙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고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딸이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지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들이 8년 동안 식모 취급했던 그 며느리가 바로 이 백화점의 주인 딸이에요.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들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연회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 여자가 로열 백화점 회장의 딸이라고? 마담 H라고?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숙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고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시누이 민정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하지만 남편 민석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창피함과 굴욕감이 분노로 바뀐 것이죠. 뭐? 회장 딸? 민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에 핏대가 붉어졌어요. 웃기지 마. 내가 무슨 회장 딸이야? 사기치는 거지? 민석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회장 딸인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민석이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시집 올 때 혼수도 변변찮았잖아. 회장 딸이면 금은보화를 싸들고 왔어야지. 옆에 있던 말숙도 비웃으며 말합니다. 맞아. 너가 갖고 왔던 싸구려들 진작에 팔았지. 지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혼수요? 지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혼수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저 보석, 저 가구, 저 그릇들. 전부 합치면 이 백화점 한 층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당신들이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죠.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어요. 시끄러워.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그렇게 떠? 민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지은의 뺨을 때리려는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지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감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오는 손을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때였습니다. 민석의 손목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손목을 낚아챈 것이었어요. 민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연회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석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딸이라고요? 민석이 더듬거렸습니다. 손목을 잡힌 채 노신사를 올려다보았죠. 그제야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한태준, 로열백화점 회장,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였어요. 민석이 평생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람이 지금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회장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태준 회장이 민석의 손목을 확 뿌리쳤습니다. 민석이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내 놈이 내 딸을 8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었다고? 태준 회장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도 섞여 있었어요.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민석이 허둥지둥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말숙이 허겁지겁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데요. 그렇죠, 지은아? 말숙이 지은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좋게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태준 회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8년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기 때문이죠. 태준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었어요. 지은아. 태준 회장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지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전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간 것이 후회되었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태준 회장이 딸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먼저 손 내밀지 못했다. 아비로서 자격이 없구나. 부녀의 재회 장면에 연회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어요. 태준 회장이 딸을 품에서 놓아주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딸을 식모 취급한 것도 모자라 가두고 돈까지 훔쳐갔다고? 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이 움찔했어요. 시아버지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시아버지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숙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 줄 몰랐다니까요. 알았으면 저희가 왜 그랬겠어요. 말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태준 회장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태준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는 거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말숙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본심이 들통난 것이죠. 태준 회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연회장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경호원들이 시댁 식구들을 애워쌌죠. 내 딸을 8년 동안 학대한 죄,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불법 감금, 절도, 명예훼손, 하나하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각오해라. 민석이 허겁지겁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어요.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은이한테 잘할게요. 민석이 무릎까지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장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오늘부로 내 사위가 아니다.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다. 태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라. 민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옆에서 시어머니 말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혼은 안 돼요. 말숙이 지은에게 달려가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아가.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 응?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아가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불러주신 적 없잖아요. 항상 야, 너, 이년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말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은이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시아버지, 울먹이는 시어머니, 새파랗게 질린 남편, 벌벌 떠는 시누이. 8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통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까요? 지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 회장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됐다. 아빠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지은이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어요. 저 사람들이 제 돈으로 산 물건들 전부 회수해야죠. 태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회장이 손짓을 하자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들고 있는 가방이, 신고 있는 구두가 전부 지은의 카드로 산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진짜 청산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시댁 식구들을 에워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벽처럼 둘러서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이제 정산할 시간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8년간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최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공손히 건넸어요. 지은은 파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지난 8년간 제 개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에요. 지은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지갑에서 몰래 가져가신 그 카드로 결제하신 금액이 총 2억 3천만 원이에요. 옷, 가방, 신발, 보석, 화장품. 정말 다양하게 쓰셨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숨이 턱 막혔어요. 2억이라고? 말숙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썼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시누이는 8천만 원, 남편은 6천만 원, 시아버지는 3천만 원. 합계 4억 원이에요. 지은이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시댁 식구들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물론 가족 간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제 동의 없이 쓰셨잖아요. 그건 절도예요. 민석이 발끈했습니다. 가족끼리 그게 무슨 절도야? 가족이요? 지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를 감금하고 비상금을 훔쳐가는 게 가족인가요? 식모 취급하고 인격 모독하는 게 가족이에요?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지은이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그 드레스, 지난달에 제 카드로 결제하셨죠. 350만 원짜리요. 말숙이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드레스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목걸이도요. 1200만 원이에요. 지은의 손가락이 말숙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말숙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감쌌어요. 제 카드로 산 물건은 제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벗으세요. 말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여기서 벗으라고? 네. 제 물건이니까요. 지은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안 돼. 이건 너무해. 말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가림막이 들려 있었어요. 연회장 한가운데에 간이 탈의 공간을 만든 것이죠. 저 안에서 벗으시면 돼요. 대신 입고 나갈 옷은 제가 준비했어요. 지은이 손짓을 하자 직원이 비닐봉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싸구려 추리닝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10,000원도 안 하는 옷이었죠. 말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런 모욕을... 모욕이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매일 모욕당했어요. 식모팔자라고, 천상공장 미싱사라고. 오늘 하루 정도야 견딜 수 있으시잖아요. 말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들, 유명 연예인들, 정계 인사들.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말숙은 비틀거리며 가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드레스와 목걸이, 귀걸이가 가림막 밖으로 던져졌어요. 그리고 추리닝을 입은 말숙이 풀이 죽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행색만 남았죠. 다음은 신우의 차례예요. 지은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안 벗어. 절대 안 벗는다고. 민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경호원들이 벽처럼 서 있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원피스 280만 원, 가방 500만 원, 구두 120만 원. 전부 제 카드예요. 지은이 차분하게 읊었습니다. 안 벗으시면 경찰 부르셔야 해요. 절도죄로 고소할 테니까요. 민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도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잠시 후 추리닝을 입은 민정이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남편 민석과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양복, 구두, 시계까지 전부 지은의 카드로 산 것이었어요. 결국 4사람 모두 싸구려 추리닝을 입고 맨발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다 들통난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시선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2번째 청구서예요. 지은이 최 비서에게서 또 다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뭔데?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년간의 가사 노동비요. 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거기에 명절 때마다 수십 명분의 음식을 준비했죠. 지은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문가에게 산정을 맡겼어요. 가사 도우미 비용, 요리사 비용,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8년간 총 4억 2천만 원이에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4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8년간의 인격 모독, 언어폭력, 불법 감금에 대한 보상이에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3억 원으로 책정했어요. 지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총 합계 11억 2천만 원. 이게 당신들이 저한테 갚아야 할 금액이에요. 시아버지가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11억이라는 금액이 현실로 다가오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1억이라고?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시아버지가 절규했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을 합쳐도 그 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없으시면 재산 압류 들어가면 돼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 자동차, 가게.
있는 것 다 팔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 말숙이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엄마가 앞으로 잘할게. 진짜 잘할게.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지은은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8년 전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집살이 각오하고 왔지? 여기선 내가 왕이야. 그 말을 시작으로 지옥 같은 8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불러주신 적 없잖아요. 말숙의 손을 떼어내며 지은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가가 아니에요. 지은의 눈빛이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담 H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동경하던 그 마담 H요. 그 말에 말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마담 H가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지은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어요. 최 비서, 경찰 불러주세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감금과 절도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담.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경찰까지 온다고? 진짜로 고소를 당하는 건가?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어요. 민석이 허겁지겁 지은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아니,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8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정이요? 지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당신이 저한테 정을 준 적이 있나요? 새벽에 일어나 밥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아플 때 약 한 봉지 사다 준 적 있어요? 생일날 케이크 하나 사준 적 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저한테 남편이 아니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간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었어요. 아니, 남보다 못했죠. 남은 적어도 저를 가두거나 돈을 훔쳐가지는 않으니까요. 지은이 몸을 돌렸습니다. 태준 회장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가자, 지은아. 이제 됐다. 네, 아버지. 지은은 아버지와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울음소리와 애원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출구에서 잠시 멈춘 지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추리닝을 입고 맨발로 서 있는 시댁 식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참한 모습이었죠. 지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8년간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리고 앞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그녀의 등 뒤로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로열 백화점 본사 건물 최상층에 있는 대표이사실에서 지은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침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지은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기품 있는 정장, 자신감 넘치는 눈빛. 더 이상 주눅 들어 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이끄는 젊은 여성 CEO가 서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 스케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오전 10시에 신규 브랜드 입점 회의가 있고요. 오후 2시에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는 어떤 내용인가요? 로열 백화점 창립 50일주년 특집이에요. 새로 취임하신 대표님에 대한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 파티가 떠올랐어요. 샴페인 타워가 무너지고 가면을 벗고 시댁 식구들 앞에 섰던 그날. 그날이 지은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8년 동안 잊고 있던 미소였죠.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민석 측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불법 감금과 절도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민석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지은은 깨끗하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가져올 것도 없었죠. 그 집에서 지은이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몸빼 바지와 색바랜 티셔츠뿐이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후 지은은 아버지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능력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마담 H로 활동할 때 쌓았던 패션 감각과 사업 수완이 빛을 발했죠. 새로운 브랜드를 유치하고 마케팅 전략을 혁신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했어요. 그 결과 로열 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아버지 태준 회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라. 태준 회장은 딸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지은은 처음에 사양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내가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어. 아빠는 믿는다. 그렇게 지은은 로열 백화점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습니다. 36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급 백화점의 수장이 된 것이죠. 오후 6시 지은은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는 저녁 뉴스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이었어요.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마친 지은이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은 대표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자 진행자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한 대표님은 과거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담 H로 활동하셨죠. 그런데 10년간 공백기가 있으셨어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년간의 시집살이가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던 날들, 김장 100포기를 혼자 담그던 날들, 밤새 옷을 수선하던 날들. 힘들었던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바닥을 경험해봐야 정상의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럼 앞으로 로열 백화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지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진정한 명품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명품은 비싼 가격표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로열 백화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방송국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그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방. 벽지는 눅눅하게 젖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형광등은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낡은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쑥은 찬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명품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을 누비던 그녀였죠. 하지만 지금은 낡은 추리닝을 입고 반지하 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에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말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시아버지가 쏘아붙였어요. 누구 때문이긴? 당신 때문이지. 당신이 며느리한테 잘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뭐라고? 나 혼자 그랬어? 당신도 같이 먹고 같이 입었잖아. 부부가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싸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민석이 풀이 죽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구인 광고 전단지가 널려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사업을 한다며 큰 소리쳤던 그였죠. 하지만 지금은 일용직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시댁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게도 자동차도 전부 압류되어 팔려나갔어요. 그나마 형사고소는 지은이 취하해 주었지만 민사배상은 피할 수 없었죠. 11억이라는 빚을 지고 그들은 반지하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시누이 민정은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부모와 오빠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죠. 가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열 백화점의 한지은 대표가 오늘 특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말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면을 먹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어요. TV 화면 속에는 지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비싼 가격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속 지은은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그 파티장에서 가면을 벗었을 때보다 더 빛나 보였어요.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석도 TV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지은은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8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손도 닿지 않는 곳에 있었죠. 바보 같으니.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지은을 향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지은은 차 안에서 아버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잘 끝났니? 네, 아버지. 잘 끝났어요. 수고했다. 내일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지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지. 전화를 끊은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좁은 부엌 창문으로 하늘만 올려다보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날들, 울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그 파티장을 나서며 올려다보았던 것과 같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온함과 행복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 지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8년간의 어둠을 지나 지은은 드디어 자신만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의 삶이었죠. 지은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은은 그 하루가 기대되었어요. 아니,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여왕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